하나, 둘, 셋.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걸 원하죠. 저 역시 이 생각을 가치관에 두고 영상도 만들며 살고 있는데 그 핵심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행동 중 45%가 습관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에서 잠에 들기까지, 그리고 집에서부터 직장에서까지 모든 부분에 습관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이란 게 바꾼다고 마음 먹어도 쉽게 바뀌지 않죠. 게다가 참 우리의 삶은 모순적이다 싶은 게, 내가 바라는 건강한 좋은 습관은 너무나 만들기 어렵고 이 폭식이나 게으름 같은 건 너무 쉽다는 생각을 침대에 들어도 있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을 위해선 먼저 우리의 본능, 정확히는 우리의 뇌를 이해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습관은 단순히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리모컨처럼 우리 뇌에서부터 시작된 복잡한 행동의 결과니까요. 그래서 책 습관의 재발견을 통해 뇌과학이 이야기하는 습관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해볼게요. 조.9.R. 첫 번째는 우리 머릿속엔 습관 신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습관에 지정된 신경이 하나의 생각이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이 뇌 속에는 경로를 따라 전하가 발생해 습관화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 머릿속에는 행동과 연관된 신경 경로가 존재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카페인 뉴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카페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습관 신경이 존재하니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겠죠. 습관이 몸에 배면 신경 경로는 점점 두꺼워지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은 반복, 이 반복을 통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강화가 되니까 결과보다 어떻게 하면 매일 반복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좋겠죠. 다들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독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반복이라는 게 말이야 쉽지 막상 해보면 지쳐서 그만두잖아요. 이 단순히 초반에 이 동기부여나 의욕만으로는 반복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과정을 쉽게 반복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작게 시작하기라던가 행동을 했으면 보상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을 만든다거나.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기존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삶에서 스트레스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스트레스는 우리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웬디 우드 교수의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너무 필요하여 의사결정을 내지 못할 때는 평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자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 스트레스가 언제나 존재하는 우리 삶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쁜 습관, 예를 들면 폭식하는 습관이면 폭식을 했다는 자책감은 물론이고 이 변비가 생기고 이게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결국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겠죠. 이 반대로 좋은 습관,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운동이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어주고 보다 정신적으로 강해지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겠죠. 저도 독서와 운동을 하기 전인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우울의 극치였단 말이죠. 이 표정도 되게 어두웠고 비관주의자였고, 이 사람은 나약하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으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남 탓을 하고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는 항상 내 책임이 있는데 남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지금을 생각해보면 되게 멋이 없었구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나 운동이 습관이 된 지금은 이 스트레스를 물론 받긴 해요. 이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진 않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운동이나 독서 같은 좋다고 말하는 습관들 덕에 확실히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방법은 알게 되어서 그런지 빨리 스트레스에 소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좋은 습관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언제나 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수록 변화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굳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싫어하는 거든 좋아하는 거든 스트레스는 어차피 받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건 스트레스가 덜 해요. 결과가 어떻든 그냥 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 하는 과정 자체가 힘은 들더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니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며칠 동안 노력할
아니야 습관이 될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채널에도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 운동을 2주 정도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고 댓글 달린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딱 며칠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성격도 재능도 다를 것이고 투자하는 시간 같은 환경도 다를 테니까요. 그 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겠죠. 이 습관이 굳어지는데 21일이 걸린다는 가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 성형외과 의사인 맥셀 몰츠 박사라고 해요. 이 몰츠 박사가 손이 절단된 환자가 신체 부위를 잃었다는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약 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 형성에 21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팔다리를 잃은 것과 운동이나 독서는 엄연히 다른 게임이죠.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의 습관 형성으로 가장 유명한 논문인데, 사람들을 모아서 12주 동안 먹기나 마시기 같은 특정한 행동을 선택해 매일 같은 조건하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습관이 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렸다고 해요. 여기서 강조할 건 평균이라는 단어죠. 이 평균이지만 28일부터 254일까지 사람들마다 커다란 편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다 이건데, 이 사실이 그닥 반가운 내용은 아니긴 하죠. 기억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습관 경로는 반복할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60일 동안 매일 100개의 푹시업을 했다면 61일째는 첫날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좋은 습관은 계속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습관이란 것 자체가 그 행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뭐 며칠이 걸리든 세지 말고 그냥 조금씩 반복하는데 집중하는 게 내 에너지 관리에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힘들게 운동해서 목표 달성했다고 운동 중단할 거 아니라면 말이죠. 힘들게 목표 달성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싶기도 하고 슬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뭐 좋지만, 이 마냥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피곤해서라던가 아니면 야근이라던가. 이 다행인 부분은 좋은 습관 역시 다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습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 말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보 전진을 위한 르보 후퇴라는 말 기억하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우리의 삶, 특히 우리 의대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이야기해봤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습관을 잘 컨트롤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습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좆댓 구발 끝.